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물건 또는 공간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부엌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더니 깨진 컵, 오래된 도시락통, 언제 산지도 기억 안 나는 양념통이 그대로 놓여 있고 비닐봉지는 한가득 쌓여 묶여 있는데 도무지 손이 가지 않던 그 공간. 신발장 위엔 사용하지 않는 낡은 우산. 비 오는 날 쓰려고 남겨뒀지만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 있고 그 아래엔 짝 잃은 슬리퍼가 숨어 있진 않나요? 또 옷장 밑에는 10년 넘게 안 입은 코트, 살 빠지면 입겠지 하고 남겨둔 바지, 버릴까 말까 매번 고민하면서도 결국은 문만 닫아버린 경험. 혹시 지금 떠오르셨나요? 이런 물건들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풍수에서는 바로 이 물건들이 당신의 집안에서 기운의 흐름을 끊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운이 막히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정리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버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남겨두고 있는 것, 언젠가는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쌓아두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 집안의 재물운과 대운을 막는 대표 물건들. 둘, 왜 그 물건들이 복을 막는지 풍수의 원리와 해석. 셋, 그리고 정리한 뒤 복을 부르는 실천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흔히 복은 타고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복은 흐름이 좋을 때 들어오고 그 흐름은 공간의 기운에서 결정된다고요.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청소한 날 집안 공기가 맑게 느껴지고 정리정돈된 공간에 있으면 괜히 기분도 상쾌해지죠. 그게 바로 기의 흐름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기운은 곧 마음의 상태이고 그 마음이 하루의 운을 결정합니다. 풍수지리에서 기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거실을 지나 침실과 부엌까지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싱크대 아래, 신발장 위, 옷장 및 구석에 놓인 낡은 박스 같은 정체된 물건들에 의해 멈춰버린다면 그 집은 더 이상 기운이 순환하지 않는 닫힌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닫힌 공간에는 돈도 사람도 기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생활 속 실천으로 바꾸는 철학입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감정, 미련, 정체된 기억까지 함께 붙잡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물건이 있는 곳은 운이 정체되고 기회가 피하고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는 자리로 바뀝니다. 이제 잠시 주변을 돌아보세요. 버려야지 했던 그 물건들. 지금도 집 어딘가에 놓여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버리지 못한 물건,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정답은 예, 입니다. 그 물건 하나가 문제라기보다 그 물건을 남겨두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공간을 언젠가 쓰겠지 라는 감정으로 묶어둡니다. 자, 이제 그 문제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나, 거실 구석의 상자. 이사 온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박스. 정리 안 된 서류, 안 쓰는 충전기, 낡은 리모컨이 섞여 있는 그 상자. 가족들 중 누구도 손 떼지 않지만 누구도 버리자고 하지 않는 그 애매한 존재. 이 박스 하나가 거실 전체의 기운을 멈추게 합니다.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중심 공간인데 그 흐름이 멈춰 있으면 가족 간 대화가 줄고 텔레비전만 보며 말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둘, 옷장 속 오래된 외투. 10년 전 한겨울에 입었던 외투. 그때는 참 자주 입었지만 지금은 사이즈도 안 맞고 스타일도 촌스럽고 그런데 버리진 못하겠고 다시 입지도 않게 된 외투. 이런 물건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머무는 상징물이에요. 그 기억에 집착하는 동안 새로운 나로 변화할 공간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차지한 공간은 새 옷, 새 기운, 새 출발이 들어올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셋, 부엌 선반 위 안 쓰는 조미료. 사용기한 지난 고춧가루. 묶여있는 비닐봉지. 쓴맛 나는 참기름. 이런 물건은 먹는 기운, 즉 건강운과 재물운을 막습니다. 가족의 식탁은 기운의 순환 장소인데 그 기운이 썩고 있다면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지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공간은 결국 운을 잡지 못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기회가 와도 피곤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좋은 사람과도 인연이 어긋나고 건강까지 점점 흐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물건 하나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무서운 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운이 막히는 집은 계속 막히고 정리가 안 된 집은 더 어질러지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감정이 점점 고착화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시기에는 이제는 익숙한 게 좋아. 라며 정리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변화를 거부하는 에너지로 변하고 그 결과 복도 외면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은 절대로 정체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운이 막힌 곳, 감정이 멈춘 곳, 정리가 되지 않은 곳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은 스쳐 지나가고 그 자리에 남는 건 미련, 피곤함, 짜증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공간이라도 정리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지갑이 텅 비었어도 마음은 채워진 듯한 느낌. 이제 뭔가 해볼까 하는 변화의 에너지까지. 이게 바로 풍수가 말하는 정리된 공간이 복을 부른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맡고 있는 물건 5가지를 소개할게요. 이건 단순한 버릴 리스트가 아니라 당신 집 안에 머물러 있던 정체된 기운의 실체입니다. 당장 치우셔야 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 깨진 그릇, 금간 유리잔. 언젠가 접착제로 붙이면 쓰겠지. 버리기엔 아깝고 또 쓰자니 좀 찝찝하고 깨진 그릇은 재물의 그릇이 깨졌다는 상징입니다. 풍수에서는 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주방이고 그 중에서도 그릇과 잔은 재물운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릇이 깨진 채로 집안에 남아있으면 들어오는 재물도 금이 가고 쌓이는 돈도 흩어지는 기운을 갖게 됩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실 때 실천법은 이제는 복이 새지 않도록 새 그릇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시면 기운은 더 강해집니다. 둘, 오래된 지갑 또는 안 쓰는 지갑.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특히 오래 쓰던 지갑이 낡거나 찢어진 상태로 서랍 속에 들어있다면 그건 마치 헐거운 돈집에 복이 들락날락하는 상태입니다. 안 쓰는 지갑을 여러 개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재물운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기운을 만들어 들어오는 돈이 금방 빠져나가는 흐름을 만듭니다. 실천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갑은 항상 한 개만 사용. 나머지는 정리하되 버릴 땐 감사의 인사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나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 감정이 복을 끌어당기는 정리의 핵심입니다. 셋, 사용기한 지난 음식 또는 조미료. 냉장고 속 검게 변한 고추장. 사용기한이 3년 지난 참기름. 열지도 않은 간장. 말라버린 김치. 이런 음식물은 부패한 기운을 집안에 머무르게 합니다. 특히 부엌과 냉장고는 가족의 건강운,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운의 흐름을 탁하게 만들고 몸 안의 에너지도 지치게 합니다. 실천법을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복 정리데이를 정해 냉장고를 정리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정리하면서 이건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공간이다. 라는 마음을 담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넷, 신발장 속 쓰지 않는 신발, 망가진 우산. 신발은 바깥 기운을 끌고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낡은 신발, 발이 아팠던 구두, 젖은 채 말리지 못한 운동화. 이런 것들이 현관과 신발장에 쌓여 있으면 복이 들어오는 입구가 막히게 됩니다. 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진 우산, 부러진 손잡이, 곰팡이 핀 천, 비를 막던 물건이 버려야 할 쯤이 되면 그 집의 외부 기운까지 우울해집니다. 아군을 막기 위한 실천법을 말씀드릴게요. 신발장 정리는 기운의 입구 정비입니다. 신발은 계절마다 정리하고 우산은 2개 이상 필요 없다면 나눔하거나 정리하세요. 다섯, 아무도 열지 않는 수납장 안의 상자.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뭔지 모르는 전선, 충전기, 설명서, 리모컨 이런 것들이 담긴 상자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자는 집안에 정체된 과거를 남겨둔 상징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아직 내가 끝내지 못한 일로 남아있고 그게 기운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법 말씀드릴게요. 그 상자를 열고 이건 과거의 나를 위한 물건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나를 위해 비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씩 꺼내보세요. 정리하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새로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 5가지만 정리해도 집안의 기운이 확실히 바뀝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공간은 곧 기의 흐름이며 그 흐름이 사람의 운을 좌우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항상 순환하고 비워져 있고 기운이 정돈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복이 나가는 집은 막혀 있고 정체되어 있고 과거의 기운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흐름, 기회의 문, 재물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한 구독자님이 이런 후기를 주셨어요. 몇 년간 손대지 않던 서랍 하나 비웠을 뿐인데 신기하게 그날 남편이 갑자기 외식을 제안하더라고요. 그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평소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서 사람의 행동까지 달라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집을 바꾸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저 물건이 있어. 맞아. 언젠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신 분들, 오늘이 바로 그 언젠가입니다. 지금 실천해 보세요. 싱크대 아래 오래된 그릇, 신발장 위에 곰팡이 핀 우산,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 옷장 밑에 남겨둔 추억의 박스. 하나씩 꺼내서 비워내면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현관에서부터 기운이 맑아지는 느낌이 났어요. 여러분의 실천 댓글 하나가 다른 사람의 삶의 풍수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집 풍수명당은 단지 정보를 전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삶이 직접 변하는 경험을 돕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정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복은 언제나 비워낸 자리에 깃든다. 당신의 공간에 오늘도 좋은 기운, 밝은 기회, 크나큰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풍수명당이었습니다.